안녕하세요. 용쌤의 인사이트 용쌤입니다. 내년부터 초중고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여러 우려가 있는데 어차피 교육제도 내에 있는 시스템이니까 비판만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더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기억이라고 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강력한 인지기능이 있는데 디지털 기기로는 이 대단한 작업 기억을 잘 활용할 수가 없어요. 학습 시 왜 손이 중요한지, 필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작업 기억이 어떤 인지 기능인지,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할 때 필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과목과 적용 일정은 이렇습니다. 지금 중3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수학, 영어, 정보 세 과목은 AI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할 거예요. 여기서 딴지를 걸 게 있는데 현재 AI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챗 GPT는 대형 언어 모델이고 미드저니는 텍스트 투 이미지 생성 모델이고 챗 GPT를 만든 오픈 AI에서 올해 말에 상용화한다는 소라는 텍스트 투 비디오 생성 모델인데요. 요 세 개뿐만 아니라 글로벌급 AI 서비스는 거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잖아요. 언어든 이미지든 비디오든 디지털화된 거대한 학습 자료가 있으니까 지금 같은 수준의 AI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죠. 이거는 상식인데 우리나라에 AI가 학습할 만한 디지털화된 거대한 교과서용 학습 자료가 있었을까요? 거대하진 않아도 꽤 큰 차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본질은 교과서에 있는 거지 AI 챗봇 같은 게 들어있다고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면 좀 웃기잖아요. 실제로는 룰 기반 디지털 교과서일 텐데 그냥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지 AI가 들어가줘야 뭔가 새 것 같고 트렌디하니까 네, 이해는 합니다. 손필기와 노트북 필기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인데요. 왼쪽 그림 상단의 랩탑은 노트북 필기이고 롱핸드는 손필기예요. 이 그래프는 손필기와 노트북 필기라는 학생들에서 사실회상과 개념 적용 질문에 대한 성과를 비교한 건데 사실회상에서는 손필기 그룹이나 노트북 필기 그룹이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개념 적용에서는 손필기 그룹이 노트북 필기 그룹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였어요. 사실회상 질문은 인더스 문명은 대략 몇 년 전에 존재했습니까? 이런 거고 개념 적용 질문은 일본과 스웨덴은 사회 내 평등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거였어요. 손필기 과정이 정보를 더 깊이 처리하게 만들어서 학습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노트북 필기는 강의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보의 깊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념 적용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태블릿 필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디지털 교과서 태블릿 필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솔루션으로 말씀드릴게요. 같은 연구에 있는 건데 하나만 더 할게요. 강의를 시청하면서 손필기한 그룹과 노트북 필기한 그룹으로 나눈 것은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일주일 후에 각 그룹에서 복습할 시간을 주고 시험을 본 그룹과 복습할 시간을 안 주고 시험을 본 그룹이 있어요. 필기 후에 복습 기회를 가졌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성과를 분석한 거예요. 사실회상과 개념 적용 모두 손필기 플러스 복습 그룹이 가장 높은 성과를 보여줍니다. 다른 그룹보다 더 많은 정보의 처리를 수행하고 필기에 포함할 더 중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이를 통해 해당 내용을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손필기만 하고 복습을 안 한 그룹도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필기 잘하고 복습까지 꼭 해야 한다는 것은 학습의 진리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으로 내 것으로 안 만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작업기억은 단기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말해요. 저장만이 아니고 변형 조작,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더 잘 보낼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인지 과제를 수행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언어를 이해하는데도 필수적인 능력이에요. 웩슬러 지능검사에 작업기억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궁금해하시는 지능과 학습 영상을 시리즈로 준비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더 깊은 내용은 거기서 다룰게요. 작업기억 용량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짧은 시간, 약 15초에서 30초 동안 유지되는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청소년 정도 되면 성장이 다 되는데 보통 4개에서 7개가 있어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간섭에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어요. 진짜 몇 개 안 되죠. 수업 중에 선생님이 쏟아내시는 정보의 양이 상당하죠. 그 정보를 이해도 해야 하고 중요한 것도 표기해야 하고 짧은 기억을 넘어서도록 기록도 해야 하고 표기하고 기록하는 게 바로 필기죠. 필기는 뛰어난 외부 저장 기능이에요. 기억의 확장이죠. 노트북 용량이 부족하면 SSD 추가하던가 외장 하드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백업하잖아요. 필기와 다를 게 없죠. 손필기가 그 중에서도 왕인데 앞장에서도 설명드렸고 손필기가 효과가 가장 큰 이유는 필기 과정에서 인코딩을 하기 때문이에요. 정보 처리를 더 깊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손필기는 작업기억의 부하를 경감해주고 능력을 강화해주고 거꾸로 작업기억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손필기는 집중력을 유지시켜주는 끝판왕 최강 도구예요. 학부모님들 아이에게 손필기를 꼭 제대로 하라고 하시고 필기 방법도 알려주시고 필기 검사도 꼭 해주세요. 많은 연구에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손필기하고 복습하는 것이 가장 높은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어요. 손필기 플러스 복습에 중요한 것을 하나 더 더하면 교재가 아니고 노트에 필기하는 거예요. 노트 플러스 손필기 플러스 복습. 이게 필기와 관련된 좋은 학습 성과를 내는 3요소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시대의 필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업 중 디지털 교과서는 태블릿 PC가 주로 사용될 텐데 교과서의 태블릿 화면에서는 별표 같은 몇 가지 기호를 단순 표기용으로만 사용하고 과목별로 노트에 손필기 하세요. 수업 중 노트북으로 할 경우에도 절대로 타이핑 필기하지 말고 과목별로 노트에 손필기 하세요. 수업을 녹음 녹화하는 것이 허용되면 그냥 하고 녹음 녹화 파일로 복습하는 것은 안 됩니다. 혹 확인이 필요한 디테일 사항의 점검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노트에 손필기하고 복습한다. 노트에 손필기하고 복습한다. 노트에 손필기하고 복습한다. 이것은 디지털 교과서 시대에서도 완벽하게 관통하는 원칙이어야 해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은 최대한 서책 교재로 합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보면서 자기주도 학습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꼭 해야 할 숙제는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내 것 만드는 과정인 자기주도 학습은 서책 교재로 해야 합니다. 차라리 교육부나 교육청이 오픈 AI와 계약해서 챗 GPT를 디지털 교과서에 넣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농담이나 조롱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MS 오피스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고등학생까지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조치하고 응용하면 진짜 AI 디지털 교과서가 될 것도 같은데요. 용쌤의 인사이트, 때로는 심도 깊은 분석으로, 때로는 꼭 아셔야 할 기초 내용으로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